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유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국내 휘발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유 가격은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떨어졌다는데 휘발유 가격은 왜 이렇게 찔끔 내리는 거야? 그런데도 그 휘발유 파는 정유사들은 또 왜 위기라는 거야? 이런 의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입니다. 먼저 가격의 움직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4월 22일 국내 휘발유의 주유소 판매 가격 평균값은 리터당 1330.8원, 연초인 1월 2일 가격 1558.7원에 비해서 14.6% 내렸습니다. 원유 가격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중동 원유를 들여다 쓰는데요. 두바이유, 그것이 기준 가격입니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 값은 배럴당 65.69달러에서 20.61달러가 됐습니다. 68.6%가 내렸습니다. 원유 가격은 68.6%가 내렸는데 휘발유 주유소 판매 가격은 14.6%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찔끔 내린 거죠. 왜 원유 가격 하락이 휘발유 값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될까요? 정유사들과 주유소들의 폭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이죠. 석유값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실제 가격을 가지고 따져볼까요? 4월 3주차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1330.75원,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컨슈머라고 하는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상세히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고마운 일이죠. 휘발유의 리터당 세전 공장도 가격은 310.3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에너지, 교통, 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852원이 가서 붙습니다. 그것을 합친 금액 1162.33원, 이 가격에 공장에서 주유소로 출하가 되는 거죠. 주유소는 여기에다가 134.3원을 붙여가지고 1330.75원에 파는 겁니다. 그 속에 또 부가가치세 15.31원이 들어있습니다. 휘발유 값에 포함된 세금을 다 합치면 888원이 되고요. 휘발유 값 1330.75원에 66.7%,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이 정액세라고 하는 것이 특히 문제입니다. 만약 그 세금이 가격의 일정 비율 부과된다면, 즉 정률세가 된다면 휘발유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이 비슷한 비율로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휘발유에 매겨지는 세금은 대부분 정액세이기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 가격과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다루면 머리가 아프지만 조금만 좀 더 따져보죠. 구체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건너뛰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휘발유에 대해서 공장 출하 전에 부과되는 세금은 4가지인데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만 정률세이고요. 앞의 3가지는 정액세입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리터당 529원이 붙어요. 원가가 얼마냐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행세가 그것의 26%는 137.54원이 붙고요. 교육세가 79.35원, 이 3가지를 합치면 745.89원입니다. 이 3가지를 유류세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류세는 원유 가격이 0이 되더라도 내야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세전 원가와 유류세를 합친 금액, 즉 1056.19에 10%가 부과가 됩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세후 공장도 가격 1162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유심히 보신 분은 의아하게 느끼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세전 공장도 가격에 원유 가격이 아니라 휘발유 국제 가격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을 하는 것이니까 원유 가격 더하기 관세, 더하기 정제비용, 더하기 유통마진, 이런 식으로 가격이 구성되는 게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유 가격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휘발유 국제 가격에다가 관세를 더하고 유통비용을 더하고 이렇게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휘발유 시장이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유사들의 자체 원가가 어떻게 됐든 간에 판매 가격은 국제 가격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다면
누군가가 휘발유를 수입해다가 팔겠죠. 반대로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다면 국내에 팔지 않고 해외에다가 수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 공장들이 마치 휘발유 수입상이 된 것처럼 휘발유 국제 가격을 원가로 생각하고 거기에 관세, 유통비용 이런 것들을 붙여서 공장도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석유 제품 시장의 수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SK니 GS니 이런 데 자체 원가가 국제 가격보다 만약에 낮다면요, 돈이 남는 거고, 그거보다 자체 원가가 높다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요즘 정유사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자주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휘발유를 만들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이죠. 정유사들 사업 부문은 정유와 화학이 있는데요, 크게. 휘발유 사업은 정유 부분에 속합니다. 2019년 정유 부분 영업이익률이 1.4%였습니다. 2019년 3분기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이 4.8%거든요. 그 4.8%를 가지고도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이 정유 사업은 영업이익률이 1%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손해가 나고 있는 거죠. 2019년에 이미 벌써 그렇게 된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처럼 계속 된다면요, 2020년 정유사들의 손실은 아마 엄청난 규모가 될 겁니다. 존폐 위기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휘발유 값이 원료인 원유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1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원유인 두바이유 가격과 휘발유 국제 가격의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황색은 휘발유 가격이고 파란색은 두바이유 가격인데요. 원유를 구입한 후에 정제해서 휘발유를 만드는 것이니까 주황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것이 정상이죠. 3월 중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부터는 휘발유 값이 원유 값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정유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난다는 말이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원유 시장과 휘발유 시장이 서로 따로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즉 원유에 대한 수요보다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석유 정제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유럽 시장의 최근 휘발유 정제 마진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 3월의 경우에 정제 마진이 배럴당 마이너스 11.5달러입니다. 즉 휘발유 가격이 석유 가격보다 배럴당 11.5달러나 더 낮다는 거예요. 한국의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국제 가격을 따르고 있는데요. 정제 마진이 유럽 시장과 정확히 같지는 않겠지만 휘발유를 만들수록 큰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유럽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를 만들어 팔아야 하는 한국의 정유사들도 손실을 감수하고 있겠죠. 손해가 나는데도 정유 공장들은 왜 생산을 멈추지 않을까요? 조업 중단의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다시 공장을 재가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공장을 멈췄다가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유 공장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른 공장이 먼저 망해서 공급이 줄어들거나 또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수요가 살아나기만을 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의 3분의 2는 세금입니다. 그 세금의 대부분이 정액세이기 때문에 원유와 휘발유 가격의 국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아주 미미하게만 떨어질 뿐입니다. 휘발유 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려면 국세청과 국회, 정부를 질타하는 것이 맞습니다. 휘발유 세금은 정유사가 아니라 국회와 정부, 국세청이 결정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한편 휘발유 값이 여전히 높은 와중에도 정유사들은 올해 존폐 위기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이 휘발유 공장 출고 가격이 휘발유 국제 가격에 연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 가격 국제 가격이 원유 가격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유 산업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하나였는데요. 어쩌면 올해 그 산업이 황혼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